서울의 가을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노란 은행잎으로 거리를 물들였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은 저녁 7시가 되자 초등학교 동창회로 북적였다. 30대 초반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과 추억을 나누며 테이블을 채웠다.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조용히 앉아있는 여성이 있었다. 30의 김나영이었다. 그녀는 짙은 녹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쥐고 있었다. 나영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녀는 동창회에 오기까지 수많은 망설임 끝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20년 전 나영의 초등학교 시절은 평범했지만 특별한 우정으로 빛났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한수진. 수진은 늘 밝고 당당한 아이였다. 긴 포니테일과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성격. 나영과 수진은 매일 붙어 다녔고 비밀을 공유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수진은 언젠가 세계를 누비는 사진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영아, 나중에 내가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 열게 되면 너 꼭 초대할게. 그 약속은 나영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그 약속은 6학년 여름, 수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히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끝났다. 사고 소식은 나영에게 청천벽력 같았다. 동네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던 수진이 트럭에 치였다는 뉴스. 장례식장에서 나영은 수진의 부모님을 보았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관 속의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영은 차마 다가가 말도 걸지 못했다. 그녀는 수진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영은 수진의 빈 방에서 발견한 작은 메모를 잊을 수 없었다. 나영아, 우린 영원히 친구야. 절대 잊지 마. 그 메모는 나영의 가슴에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 시간은 흘렀고 나영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서울에서 바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수진을 잊으려 애썼지만 매년 가을이면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올 때마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이번 동창회도 마찬가지였다. 나영은 초대장을 손에 쥔 채 망설였다. 왜 매번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졸업 앨범을 펼쳤다. 수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2살의 수진은 카메라를 향해 환히 웃고 있었다. 나영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수진아, 내가 널 너무 잊고 살았어. 동창회 당일, 나영은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했다. 초등학교 친구들은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장난기와 웃음이 남아 있었다. 동창회는 활기찼다. 누군가는 결혼 소식을, 누군가는 해외 생활 이야기를 꺼냈다. 나영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수진에게 머물러 있었다. 수진이가 여기 있었다면 아마 저 테이블 한가운데서 모두를 웃기고 있었을 거야. 나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포니테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지만 나영은 그녀가 누군지 바로 떠올리지 못했다. 여인은 테이블 사이를 지나 나영이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왔다. 동창들은 그녀를 보며 웅성거렸다. 저 사람, 우리 동창 맞아?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영은 그녀가 가까이 올수록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여인은 나영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영아,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는 나영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맑고 따뜻한, 잊을 수 없는 그 음색. 나영은 숨을 멈췄다. 수진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야. 한수진. 나영은 졸업 앨범을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20년 전 사고로 죽었다. 장례식도 치렀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살아서 서 있는 걸까? 동창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봤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수진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나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너, 정말 수진이야.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영아, 미안해. 설명할 게 많아.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다. 나영은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긴 포니테일, 맑은 눈동자, 그리고 왼쪽 뺨에 희미한 주근깨. 모든 것이 12살의 수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와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동창 중 한 명인 민호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말했다. 잠깐, 한수진. 그 수진이가 맞아. 사고로. 그러니까 그는 말을 멈췄다. 동창들의 눈은 수진에게 쏠렸다.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나 살아있어. 하지만 그 사고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나영은 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다. 수진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수진은 나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영아, 여기서 다 말할 순 없어. 하지만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에는 12살의 나영과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수진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나영아, 우린 영원히 친구야. 나영은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수진아, 이게 내가 남긴 그 메모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영아. 내가 돌아온 건 너 때문이야. 레스토랑은 이제 침묵으로 가득했다. 동창들은 수진과 나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나영은 수진의 손을 잡은 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서 있었다. 수진의 재등장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사고의 비밀, 그리고 수진이 숨겨온 진실을 드러낼 문을 열었다. 나영은 직감했다. 이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나영은 수진의 손을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수진의 손은 따뜻했고 그 익숙한 온기는 나영의 기억을 20년 전으로 되돌렸다. 나영아, 내가 돌아온 건 너 때문이야. 수진의 말은 나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12살의 나영과 수진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뒷면에 적힌 우린 영원히 친구야라는 메모. 그 문장은 나영이 수진의 장례식 이후 수없이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은 살아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넌 죽은 거 아니었어. 수진은 나영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영아, 앉아서 얘기하자. 다 설명할게. 그녀는 나영을 테이블로 이끌었다. 동창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봤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진짜 너야? 그 사고. 다들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이해해. 나도 이렇게 나타난 게 믿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 살아있어. 그리고 그 사고는 내가 사라져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단호함이 묻어났다. 나영은 수진 옆에 앉으며 졸업 앨범을 손에 쥐었다. 수진아, 그 사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긴 포니테일이 조명 아래 반짝였고 왼쪽 뺨의 주근깨는 여전히 선명했다. 나영아,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알려진 것도 누군가의 계획이었어. 그 말은 레스토랑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계획,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다시 물었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날, 그 트럭은 우연히 나를 친 게 아니었어. 누군가가 나를 노렸어. 나영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노렸다니. 누가 널 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영아, 그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 기억해? 우리 초등학교 근처 공사 현장, 그리고 그 공사회사 사장 아들 나영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공사 현장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해 동네가 시끄러웠던 일. 하지만 그게 수진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수지는 말을 이어갔다. 그 공사회사 사장의 아들, 최민재. 기억나. 우리 반이었던 그 애.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조용하고 어딘가 음침한 아이였다. 그는 수진과 자주 다투곤 했고, 특히 수진이 민재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더 심해졌다. 민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재의 아버지, 최 회장이 공사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어. 나는 우연히 그걸 알게 됐어. 민재가 학교에서 그 서류를 떨어뜨렸고 내가 주웠지. 그때부터 민재는 나를 협박했어. 나영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협박. 수진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영아, 널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 서류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민재는 날 믿지 않았어. 그 사고는 민재의 아버지가 나를 입막음하려고 계획한 거야. 레스토랑 안은 이제 침묵으로 가득했다. 동창들은 수진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내가 죽은 척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이후 나는 혼수 상태였어. 하지만 깨어났을 때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다른 도시로 데려갔어. 최 회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동네에 남아있을 수 없었지. 그래서 모두에게 내가 죽었다고 알린 거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영아, 너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미안해. 나영은 수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수진아, 그게 내가 겪은 거였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수진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최근에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카메라를 들고 미소 짓고 있었다. 나영아, 나는 사진가가 됐어. 내가 내 꿈을 잊지 않았을 거라 믿었어. 그리고 이제야 돌아올 수 있었어. 최 회장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영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비리가 드러났다니? 그게 너랑 무슨 관련이야?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다. 3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 씨, 늦었네요. 수진은 그를 소개했다. 나영아, 이분은 이재훈 변호사님이야. 내가 최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함께 일한 분이야. 나영은 재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폭로. 수진아, 내가 뭘 하려는 거야? 재훈은 조용히 말했다. 김나영 씨, 수진 씨는 지난 20년 동안 최 회장의 비리를 조사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됐어요. 나영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넌 그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야? 수지는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영아, 나는 최 회장이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 하지만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복수와 정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 안은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동창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그럼 최민재는 지금 어디 있어? 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재는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돌아온 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영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게 너무 위험해. 넌 왜 이렇게까지? 수진은 나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영아,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 무서울 거 없어. 그녀는 사진을 다시 나영에게 건넸다. 이 사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어.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나영은 사진을 받아들며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수진의 재등장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의 비밀을 파헤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나영은 수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수진아, 내가 도울게. 우리 같이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나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도울게. 우리 같이 하자. 나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나영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긴 포니테일이 조명에 반짝였고 왼쪽 뺨의 주근깨는 여전히 선명했다. 나영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깊은 책임감이 스쳐갔다. 동창들은 여전히 충격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수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뗐다. 민호야, 나영이랑 모두에게 말할게. 하지만 이건 그냥 동창회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지난 20년 동안 준비해온 싸움이야. 그녀는 이재훈 변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여러분, 한수진 씨가 겪은 일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최 회장의 공사회사는 20년 전 불법으로 동네를 망쳤고 그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수진 씨를 희생시켰어요. 그는 태블릿 화면을 켜며 자료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오래된 공사 현장 사진과 서류들이 떠올랐다. 나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수진아, 이게 그때 그 공사 현장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영아. 최 회장은 공사 과정에서 환경 규제를 어겼고 그로 인해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어. 나는 우연히 그 증거를 발견했지. 하지만 그게 내 삶을 바꿀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영은 수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수진아, 그때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영아, 널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는 나도 어렸어. 뭘 해야 할지 몰랐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다. 사고 이후 부모님이 나를 다른 도시로 데려갔어.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고 사진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늘 최 회장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 안에 내가 그동안 모은 증거가 있어. 공사비리,
최 회장의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내 사고를 계획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레스토랑 안은 이제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동창들은 수진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그럼 최민재는 지금 뭐해? 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재는 지금 최 회장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 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증거를 모았다는 것도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영은 수진의 USB를 바라보며 물었다. 수진아, 이걸 공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재훈이 대신 대답했다. 나영 씨, 수진 씨가 모은 증거는 최 회장의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요. 최 회장은 아직도 영향력이 막강하니까요.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수진 씨가 나영 씨를 찾은 겁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나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수진은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영아,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그리고 그때 내가 너한테 남긴 메모 기억해? 우린 영원히 친구야.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너라면 내 곁에서 이 싸움을 함께 해줄 거라 믿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진아, 나 당연히 도울게. 하지만 이게 너무 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영아, 우리가 같이라면 무서울 거 없어. 그리고 재훈 변호사님도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돕고 있어.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 동창회 잘 보냈어요. 수진은 그녀를 소개했다. 나영아, 이분은 박지혜 기자님이야. 내가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 함께 일한 분이야. 지혜는 나영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김나영 씨, 수진 씨가 많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수진 씨의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나영은 지혜의 손을 잡으며 혼란스러웠다. 기자요. 그럼 이게 언론에 나가는 거예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진 씨의 증거는 이미 일부 언론에 제보됐어요. 하지만 최 회장의 영향력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우리는 나영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증인이요. 나영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증인이라니. 내가 뭘 해야 하나요? 수진은 나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나영아, 그냥 내 곁에 있어줘. 내가 내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훈은 태블릿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최민재의 최근 모습이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음침했다. 나영은 그 사진을 보고 몸서리가 쳤다. 수진아, 민재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정말 괜찮겠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영아, 민재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당황할 거야. 그리고 그 틈을 우리가 이용할 거야. 그녀는 USB를 손에 쥐며 덧붙였다. 이 안에 민재가 내 사고에 연루된 증거도 있어. 그가 아버지와 함께 내 삶을 망쳤어. 레스토랑 안은 이제 긴장과 기대로 가득했다. 동창들 중 몇 명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우리도 돕고 싶어. 이건 너무 부당해. 민호가 대표로 말했다. 수진아, 나도 최민재 기억해. 그 녀석, 그때도 이상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야, 고마워. 지금은 나영이랑 내가 먼저 움직일게. 하지만 너희가 우리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야. 그녀의 말은 동창들을 하나로 묶었다. 지혜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수진 씨, 내일 최 회장의 비리를 다룬 기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지혜 씨, 그리고 나영아, 내일 나랑 같이 재훈 변호사님 사무실로 갈래? 증거를 정리해야 해. 나영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수진아, 무섭지만 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어.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레스토랑 밖, 가을밤의 서울은 여전히 번쩍였다. 하지만 나영의 마음은 이제 수진의 싸움에 완전히 얽혀 있었다. 수진의 재등장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의 비밀을 파헤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나영은 수진의 사진을 손에 쥔 채 다짐했다. 수진아, 우리 약속 지킬게. 영원히 친구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빛났다. 수진은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영아, 이제 시작이야. 같이 가자. 그들의 손은 서로를 더 단단히 잡았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은 가을밤의 서울거리와 어우러져 나영과 수진의 결심을 비췄습니다. 나영아, 이제 시작이야. 같이 가자. 수진의 말에 나영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수진의 긴 포니테일은 조명 아래 반짝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영은 수진의 사진, 12살의 두 소녀가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다시 한 번 말했다. 수진아, 나영아, 진짜 조심해. 최민재 그 녀석, 위험할지도 몰라.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 이재훈 변호사는 태블릿을 정리하며 입을 뗐습니다. 수진 씨, 나영 씨, 내일 오전 9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증거를 정리하고 지혜 씨와 함께 기사 초안을 검토할 겁니다. 박지혜 기자는 노트북을 닫으며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의 비리는 이미 일부 내부자들에게 알려졌어요. 하지만 민재가 우리 움직임을 눈치챌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밤부터 조심해야 해요. 나영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 큰 싸움을 해도 괜찮을까? 수진은 나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내가 20년을 기다린 이유가 이거야. 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어. 레스토랑을 나서며 나영과 수진은 가을밤의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검은 롱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내일이 중요해. 최 회장의 비리를 공개하면 민재가 먼저 반응할 거야. 그때가 우리가 그를 잡을 기회야. 나영은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새삼 놀랐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그냥 밝고 다정한 친구였는데 수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영아, 그 사고가 내 삶을 바꿨어. 하지만 너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내가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녀는 나영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수진과 함께 재훈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재훈은 책상 위에 서류와 USB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수진 씨, 이 기사는 최 회장의 불법 공사와 자금 세탁을 다뤄요. 그리고 수진 씨의 사고가 그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증거도 포함했어요.
나영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최 회장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영 씨,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해요. 증거는 확실하지만 최 회장은 법적 싸움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요. 민재가 더 큰 변수예요. 수지는 USB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당황할 거예요. 그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싶어요. 나영은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 위험해. 민재가 너한테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민재는 겁쟁이야. 그가 나를 직접 해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를 더 줄 거야. 그녀는 재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님, 민재를 자극할 방법이 있을까요?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익명으로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때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면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거죠. 나영은 그 계획을 듣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수진은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20년 전 민재와 그의 아버지는 내 삶을 망쳤어. 이제 내가 그들을 멈추게 할 거야. 너만 믿어줘.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복수와 정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영은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너 말대로 할게. 그날 오후, 재훈은 민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한수진이 살아있다.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수진은 메시지를 보낸 후 나영에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이제 민재가 움직일 거야. 우리가 준비해야 해. 나영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민재가 우리를 어떻게 찾을까? 그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혜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최 회장의 회사 본사에서 자주 목격됐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 걸 알면 아마 수진 씨를 직접 찾으려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의 반응을 기록할 거예요. 며칠 뒤, 나영과 수진은 지혜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최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수진 씨, 민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고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녀는 노트북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 민재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불안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영은 그를 보고 몸서리가 쳤습니다. 수진아, 저게 정말 민재야? 너무 무서워. 수진은 영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영아, 저 녀석 겁먹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당황하고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민재를 직접 만나게 할 계획을 세워야 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어때요? 사람 많고 카메라로 기록하기 쉬워요. 제가 취재팀을 준비할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민재가 나를 만나면 그가 사고에 대해 입을 열게 만들 거예요. 나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만약 민재가 위험한 짓을 하면 어쩌려고? 우리 안전은 누가 지켜줘?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나영 씨, 제가 보안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혜 씨의 취재팀이 모든 걸 기록할 거예요. 민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나영은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수진아,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수진은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야. 고마워. 계획은 다음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실행되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민재와의 만남을 위해 작은 마이크를 착용하고 나영은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취재팀을 이끌며 카메라를 준비했고 재우는 보안팀과 함께 광장을 감시했습니다. 나영은 카페를 나서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서워. 근데 너 믿을게. 우리 꼭 성공하자. 수진은 나영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우리 약속 지킬 거야. 영원히 친구야. 다음 날 저녁, 광화문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거리 공연팀의 음악과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수지는 광장 중앙의 분수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롱코트는 가을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긴 포니테일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나영은 근처 벤치에 앉아 녹색 원피스 차림으로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호장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맞은편에서 카메라를 조작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7시 정각,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었어. 수진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민재? 내가 날 죽였다고 생각했잖아.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원하는 거야? 돈, 아니면 복수? 수진은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진실이야, 민재. 내가 내 사고를 계획했다고 인정해. 그리고 누가 너 뒤에 있었는지 말해. 나영은 숨을 죽이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재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너 미쳤어. 수진,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다고.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민재, 내 아버지의 비리, 그리고 내 사고에 대한 모든 것, 이별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망할 거야. 민재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너, 그걸 공개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강 회장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영은 그 이름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강 회장,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민재의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 그가 너희 뒤에 있었던 거야? 말해, 민재. 민재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영은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재훈의 보안팀이 즉시 움직여 그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민재는 혼란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진, 너 이미 늦었어. 그는 군중 속으로 달아났지만 지혜의 카메라는 모든 대화를 녹화했습니다. 나영은 수진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강 회장이라니, 그게 누구야? 수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우리가 원하던 거야. 민재가 입을 열었어. 이제 강 회장을 찾아야 해. 재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녹화 성공했어요. 민재의 자백, 그리고 강 회장이라는 이름까지.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더 커졌어요. 수지는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같이 가줄 거지?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끝까지 같이 할게. 그들의 손은 다시 한번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분수대 옆에서 수지는 나영의 손을 잡았다. 나영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같이 가줄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영은 수진의 긴 포니테일과 맑은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끝까지 같이 알게. 민재의 자백, 그리고 그가 언급한 강 회장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싸움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재훈은 카메라를 챙기며 말했다. 수진 씨, 나영 씨, 오늘 민재의 반응은 큰 수확이에요. 하지만 강 회장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요. 그는 최 회장보다 더 큰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혜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덧붙였다. 녹화본을 분석해서 민재의 자백을 기사에 포함할게요. 하지만 강 회장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해요. 나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물었다. 수진아, 강 회장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야. 민재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던 걸까? 수진은 광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영아, 강 회장은 내가 조사하던 중에 몇 번 이름이 스쳐간 사람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민재가 그 이름을 말한 건 처음이야. 그녀는 USB를 손에 쥐며 말을 이어갔다. 이 안에 최 회장의 비리 자료는 많지만 강 회장에 대한 건 거의 없어. 민재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야. 재훈이 끼어들었다. 민재를 다시 찾아야 해요. 그가 도망쳤지만 겁에 질린 상태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또 민재를 만나야 하나요? 이번엔 더 위험할 텐데. 수진은 나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나영아, 우리가 민재를 자극했으니 이제 그는 우리를 찾아올 거야. 그때를 준비해야 해. 광장을 떠나며 그들은 재훈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무실의 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지혜는 녹화본을 재생하며 민재의 자백을 다시 확인했다. 여기, 민재가 강 회장을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화면 속 민재는 땀을 흘리며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 회장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한마디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영은 화면을 보며 물었다. 지혜 씨, 강 회장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강 회장은 최 회장보다 훨씬 큰 인물이에요. 부동산, 건설, 정치까지 손을 뻗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늘 뒤에 숨어서 움직여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수지는 책상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내가 모은 자료에 강 회장과 관련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말했다. 여기, 최 회장이 강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이 있어요. 내용은 모호하지만 돈 거래를 암시하는 부분이 나와요. 재훈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이건 좋은 단서예요.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민재가 그 열쇠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영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진아, 민재를 또 어떻게 찾을 건지. 그는 이미 우리를 피하고 있을 텐데. 지혜가 제안했다. 민재의 일상을 추적해야 해요. 그의 회사, 자주 가는 장소, 연락처까지. 제가 정보원을 통해 알아볼게요. 재훈이 덧붙였다. 그리고 수진 씨, 나영 씨, 앞으로 외출할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다니세요. 민재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나영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수진아, 우리 정말 안전할까? 강 회장이 우리를 알게 되면 수진은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영아, 내가 널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게.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영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며칠 뒤 지혜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민재가 최근 한강 근처의 고급 클럽에서 자주 목격됐어요. 아마 스트레스를 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사진을 보여줬다. 민재는 클럽의 VIP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수지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민재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재훈이 계획을 세웠다. 수진 씨, 클럽에서 민재를 다시 만나게 할게요. 이번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겁니다. 나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또 민재를 만나는 거예요? 이번엔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수지는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영아, 이번엔 민재가 강 회장에 대해 더 말하게 할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그의 전화기나 노트북을 확보하고 싶어. 재훈이 덧붙였다. 클럽은 사람이 많아서 민재가 경계를 덜 할 거예요. 제가 보안팀을 배치할 테니 안전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말했다. 제가 다시 촬영팀을 꾸릴게요. 민재의 모든 반응을 기록할 거예요. 나영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알겠어요. 수진아, 이번에도 내가 곁에 있을게. 그날 밤 한강 근처의 클럽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긴 포니테일을 단정히 묶은 채 VIP 룸으로 들어갔다. 나영은 근처 테이블에 앉아 녹색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차림으로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신호장치가 쥐어져 있었다. 지혜는 클럽의 다른 구석에서 카메라를 조작했고 재훈은 보안팀과 연락을 유지했다. 민재는 VIP 룸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초조해 보였다. 수지는 민재 앞에 나타났다. 민재, 또 만났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여기서 뭐해?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다.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민재, 강 회장에 대해 말해. 그가 내 사고를 지시했지? 너도 알고 있었어. 민재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수진, 너 미쳤어. 강 회장은 너 따위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내가 직접 건드려 볼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와 너는 먼저 무너질 거야. 나영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민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술잔을 쥔 손을 떨며 말했다. 강 회장은 우리 회사 자금을 관리했어. 내 사고는 그의 아이디어였어. 하지만 내가 직접 한 거 아니야. 수지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증거는 민재, 강 회장과 나눈 대화, 서류, 뭐든 있어야 해. 민재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그의 이메일이 있어. 하지만 이걸 주면 나도 끝장이야. 수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민재, 너 이미 끝났어. 그 순간 민재가 갑자기 일어나 전화기를 테이블에 던지고 달아나려 했다. 나영은 신호를 보내 재훈의 보안팀이 즉시 움직였다. 민재는 클럽 밖으로 나오다 보안팀에 붙잡혔고 수지는 전화기를 손에 쥐었다. 지혜의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나영은 수진에게 달려가 말했다. 수진아, 괜찮아? 전화기 확보했어. 수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영아, 이걸로 강 회장을 잡을 수 있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재훈의 사무실로 돌아와 그들은 민재의 전화기를 분석했다. 전화기에는 강 회장과의 이메일과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지혜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이건 대박이에요. 강 회장이 최 회장에게 사고를 지시한 증거가 나왔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걸 공개하려면 더 큰 준비가 필요해요. 나영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진아, 이제 뭐해? 강 회장을 직접 만날 건 아니지? 수진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영아, 강 회장은 내가 직접 만나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전에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거야. 그녀는 나영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나영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마지막 싸움이야. 나영은 수진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끝까지 같이 할게. 우리 약속 지키자. 그들의 손은 다시 한번 단단히 맞잡혔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2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세우는 여정이 되었다. 서울의 가을밤, 재훈의 사무실에서 수진과 나영은 민재의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서로를 바라봤다. 나영아, 이제 마지막 싸움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나영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영은 수진의 긴 포니테일과 맑은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끝까지 같이 할게. 우리 약속 지키자. 민재의 자백과 전화기에서 발견한 강 회장의 증거는 그들의 싸움을 새로운 정점으로 이끌었다. 지혜는 노트북을 열어 증거를 정리하며 말했다. 수진 씨, 이 이메일과 메시지는 강 회장의 개입을 명확히 보여줘요. 이제 공개할 준비만 하면 돼요. 재훈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하지만 강 회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공개 전에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해요. 나영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수진아, 정말 강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큰 인물이라면. 수진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영아, 20년 전 그 사고가 내 삶을 망쳤지만 난 그 시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 사진가가 되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 강 회장을 무너뜨리는 건 그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나영은 그 말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 수진아, 내 꿈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나도 같이 싸울게. 지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영 씨, 수진 씨의 곁에 당신이 있어서 이 싸움이 가능했어요. 이제 세상도 우리 편이 될 거예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웠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민재와 강 회장의 증거를 내보일 겁니다. 다음 날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는 기자들로 북적였다. 수진은 검은 블레이저와 흰 셔츠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긴 포니테일은 단정히 묶여 있었고 왼쪽 뺨의 주근깨는 그녀의 결의를 더 돋보이게 했다. 나영은 단상 옆에 서서 녹색 원피스를 입은 채 수진을 지켜봤다. 그녀의 손에는 12살의 두 소녀가 찍힌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지혜는 취재팀을 이끌며 카메라를 조작했고 재훈은 보안팀과 함께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수진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뗐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20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최 회장과 강 회장이 저를 입막음하려 계획한 일이었죠. 회견장은 술렁였다. 기자들은 수진의 말을 기록하며 질문 공세를 준비했다. 수진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들의 비리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전화기에서 추출한 이메일과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다. 강 회장의 이름이 등장하자 회견장은 충격에 빠졌다. 나영은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진아, 내가 정말 해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혜는 카메라를 조작하며 미소 지었다. 이건 대박이에요. 세상이 이걸 봐야 해요. 회견이 끝난 후 수진의 이야기는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최 회장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민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영은 수진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와 물었다. 수진아, 강 회장이 그냥 사라질까?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영아, 강 회장은 아직 움직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으니
이제 그는 숨을 곳이 없어 재훈이 덧붙였다. 수진 씨 말이 맞아요. 강 회장은 법망을 피해 다니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민재가 경찰 조사 중 강 회장의 비밀 계좌와 연락처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 회장을 배신한 것이었다. 수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영에게 말했다. 나영아, 민재가 무너졌어. 이제 강 회장 차례야. 나영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수진아, 강 회장을 잡으면 그 다음엔 뭐해?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진 전시회를 열고 싶어. 내가 찍은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너도 초대할게. 나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그 약속 꼭 지켜. 수진의 증거는 결국 강 회장을 법정으로 끌어냈다. 그는 최 회장과 함께 불법 자금 세탁과 사고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진은 증인으로 나서 20년 전의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나영은 법정 방청석에서 수진을 지켜보며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결국 강 회장과 최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재는 공범으로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그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지는 나영과 함께 초등학교 시절의 동네를 찾았다.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앉았다. 수지는 카메라를 꺼내 나영을 찍으며 말했다. 나영아, 이 사진 내 전시회 첫 작품으로 할게. 나영은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내 전시회 세상에서 제일 멋질 거야. 그들은 운동장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수지는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영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나영은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수진아, 우리 영원히 친구야. 그 약속 절대 잊지 않을게. 수진의 사진 전시회는 이듬해 봄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영원히 친구였다. 수진의 사진들은 그녀의 20년 여정을 담고 있었다. 사고 이후의 고통, 새로운 삶,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 전시회 마지막 작품은 나영과 수진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영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이게 내 꿈이었구나. 수진은 나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영아, 이건 우리 꿈이야.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다. 수진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그녀는 사진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나영은 수진의 곁에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그들은 매년 가을 초등학교 동창회에 함께 참석했다. 민호를 비롯한 동창들은 수진의 용기에 감동하며 그녀를 영웅으로 불렀다. 지혜는 수진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고 재훈은 수진의 법적 싸움을 지원하며 새로운 비리 사건을 파헤쳤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진의 싸움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강 회장의 비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회는 점차 변해갔다. 수진은 나영과 함께 비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했다. 그들은 단체의 첫 행사에서 함께 서서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났지만 다른 이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나영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아, 내가 세상을 바꿨어. 어느 맑은 가을날, 수진과 나영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수진은 카메라를 들고 강변을 찍으며 말했다. 나영아, 20년 전 그 사고가 날 망쳤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날 여기로 데려왔어. 나영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날 다시 친구로 만들어줬어. 고마워. 그들은 강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수진의 재등장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비밀을 파헤치고 정의를 세우며 우정을 되찾은 여정이었습니다. 나영은 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영원히 같이야.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영아, 그 약속 절대 잊지 않을게. 그들의 웃음은 가을 햇살 아래 반짝였고 그 순간은 두 소녀가 12살에 했던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수진의 첫마디, 나영아, 오랜만이야. 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친구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바꾼 기적이었습니다.